네, 5주차 정신건강의 심리학적인 기초, 네,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5주차 2강은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 이론입니다. 동기 이론은 총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동주의 동기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인지주의 동기 이론, 세 번째가 인본주의 동기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이런 동기를 타고난 이런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상과 무슨 처벌, 그래서 얼마만큼 이 보상을 줬었을 때 동기가 일어날지라고 하는 인간의 결과론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충동 감소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주의 동기 이론은요, 총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귀인 이론, 두 번째가 자기 효능감 이론, 세 번째 자기 결정 이론, 네 번째 기대 가치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인본주의 동기 이론인데요. 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론이 대두하면서 두 가지 자아 개념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욕구 위계 이론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동기 이론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네, 동기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과제나 활동을 할 때 이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끌어오는가. 그래서 이 동기를 일으키는 기제, 뭐 원인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동주의입니다. 여러분 행동주의 뭐 다른 교과목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행동주의의 가장 기본 원죄는 무엇이죠? 네. 인간의 타고난 생득적인 능력은 무시한 채, 그죠? 뭐 보상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동기를 한번 행동주의 색깔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런 보상이나 처벌의 종류 등 외적인 강화제를 통해서 이런 강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외제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면 어떤 보상제를 주면 몇 번 정도 보상을 주면은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더라. 라는 관점에서 동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클라콜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들은 충동 감소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동 감소 이론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충동 감소 이론이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와 충동으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이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나 충동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충동, 그쵸? 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차적인 충동인 경우에는요, 상당히 근원적인 충동.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1차 욕구, 배고픔, 목마름. 이건 어떻게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2차적인 충동은요, 획득적인 충동. 뭔가 내가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새로운 글쓰기를 한다든지, 음악을 창작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 자, 그런데 이런 1차적인 충동이 만족되었을 때, 비로소 2차적인 충동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제나 청소년들이 뭐 글쓰기 또는 뭐 활동 이런 것들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이론가들은 1차적인 충동부터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2차적인 충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을 해라. 그래서 2차적인 이 충동을 뭡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소화하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끔 이러한 충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동을 시켜라 라는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지주의 동기 이론입니다.
인지주의 동기 이론을 설명을 하면, 자,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주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욕구를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동기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네, 청소년들이 해석을 어떻게 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로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이 사건을 아이들이 조금 긍정적이고 좀 바람직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게끔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여기 인지주의 동기 이론가들은요,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청소년이다, 이성적인 존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지주의 동기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모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귀인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자아효능감 이론, 세 번째가 자기결정 이론, 네 번째가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인지주의 동기 이론의 귀인 이론인데요. 여러분 귀인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귀인이 뭐죠? 인과관계. 그쵸?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자신의 행동으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내용으로 귀인을 시키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귀인의 대표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를 또는 학점에 대한 성공, 실패를 어디에 귀속시키는지, 귀인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능력으로 보는 사람 또는 노력으로 보는 사람 또는 나는 운이 좋았어 또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 귀인 요인의 4가지고요. 다음 여기서 분류의 기준은요. 원인의 소재를 내가 안에 두는지 밖에 두는지 내적 외적. 그 다음에 또는 분류 기준의 안정성. 이렇게 되면은 바뀌지 않아 그것은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불안정한가 안정적인가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 기준은요. 통제 가능성.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교수님이 아는 친구 지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 친구는 뭐 로또, 뭐 복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데 교수님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운이 있어 보이는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자기는요. 운이 좋았어. 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네, 원인의 소재를 그럼 어디에 두고 있죠? 자기가 내적으로 어떻게 노력한다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운이 좋아야 해. 그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이 좋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일까요? 아니죠. 매번 운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운이라는 것을? 아니죠. 그래서 뭐 삼재다 또는 뭐 아홉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타임 그런 운, 기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 해서 또는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보면은 자기를 되게 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운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통제하지도 못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해. 라고 하는 이 운에 귀인을 하는 친구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뭐 이거는 교수님도 약간 이런 쪽에 귀인을 하는데요. 저는 노력입니다. 자, 대부분의 일이 실패를 했어요. 내가 조금 덜 했으면 됐을걸. 노력을 안 했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뭐 이렇게 좀 기인을 하는 편인데요. 자, 어떠한 교수님 프로젝트 과제를 땄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었을 때, 내가 원인의 소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좀 다른 일을 미루고 여기에 좀 몰입을 했을 것,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을 것, 노력을 할 것라고 기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한가요? 얼마만큼 해야지만 네, 되는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통제는 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얼마만큼 시간, 투자,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친구 보시면 알 거예요. 나 이번에 시험 망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과제 탓을 합니다. 자, 과제로 기인을 돌리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원인의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이 과제를 어렵게 냈다라는 외적인 요소에 있겠죠? 자, 대신에 또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이거는 다른 친구, 모든 친구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통제는 내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교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네, 통제의 가능성은, 네, 불가. 이렇게 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으로 기인을 하는 친구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능력으로 기인을 하는 친구들은요, 원인의 소재가 어디 있나요? 능력은 내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 능력이 되니까 가능해. 자, 안정성은요, 이 능력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네, 늘 안정적인 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통제는 어때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내 마음대로 이거를 통제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인의 대표 요인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귀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 또는 뭐 과제 어떠한 일에 따라서 이 귀인이 반드시 뭐 요 귀인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요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귀인을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